자, 이번 시간은요. 자, 행정심판. 행정심판 양이 많은데 근데 나올 만한 건 정해져 있죠. 예. 한 문제 혹은 두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나온다면 자, 행정심판 청구의 효과 나오겠죠. 효과. 그 중에서도 자, 주관적 효과, 객관적 효과. 특히 이제 처분에 대한 효과예요. 그래서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다. 즉 뭡니까? 행정심판이 자, 청구가 된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이 청구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 처분의 효력, 그죠?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절차, 속행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이게 집행부정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이해 아직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구청장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갑에게 단란주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했다. 그죠? 단란주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요. 단란주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하니까 갑이 이 단란주점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자, 뭘 제기할 수 있겠죠? 갑이 취소 심판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그죠? 취소 심판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미 구청장이 갑에게 내린 단란주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 그렇지 않다. 정지되어서 갑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갑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집행부정지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죠? 다만 언제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죠? 이런 거죠. 자, 이런 기능이 있었네요. 좋습니다. 몰랐어요. 화면을 이렇게 크게도 할 수 있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죠? 그래서 언제 집행정지가 인정이 되냐? 당의 행정심판위원회는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등으로 당사자에게 생길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대한 손해에 예방할 필요성이 위해서 긴급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때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입니다. 직권 포함이죠.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절차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나 일부의 그 정지, 이걸 집행정지라고 하죠.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게 30조 2항 본문 내용입니다. 다만 단서에서 이러한 효력정지는 뭡니까?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그죠? 허용됩니까?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 효력 정지가 자, 처분의 집행,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 적극적 요건, 자, 소극적 요건으로 있다. 그래서 집행정지 대상인 당연히 처분이 존재해야겠고요. 처분의 존재. 그 다음에 처분이 존재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따라서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이 존재해야 되지. 처분의 집행이 이미 자, 완료되었거나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라는, 그죠? 달성되었다면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의 실체는 없어졌다. 그래서 집행정지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판 청구의 계속입니다. 심판 청구의 계속. 그래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자, 취소 심판 등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 중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 처분의 존재에서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게 뭐다? 굉장히 중요하죠. 거부처분이요. 거부처분. 자,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그 집행정지 신청이에요. 집행정지 신청. 이에 실익은 있다? 실익이 없다. 왜? 우리 판례 뭐라고 보죠? 거부 처분의 경우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단순히 거부 처분은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죠?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이상 행정청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을 명하는 등의 적극적 상태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 처분인 경우에는 우리 기억해야 된다. 집행정지 신청 실익이 없다.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처분 존재해야 되고 심판 청구 계속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대한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죠. 그 다음에 긴급하다고 인정돼야 된다. 네, 긴급하다고 인정돼야 된다. 그 다음에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공복리의 집행정지로 인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이게 뭔 말이죠? 단순히 공익실현 등의 지장이 있는 정도를 넘어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정도를 말한다. 이게 공공복리의 중대한 영향이다 이겁니다. 됐죠? 그 기출 문제 보시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집행 부정적 원칙. 그 다음에 당사자의 신청, 직권 포함이에요.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 집행정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절차는 역시 직권이에요. 그래서 위원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결정은 누가 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한다. 그죠? 위원회가. 근데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정을 기다려서는 중대한 손해 발생이 우려가 인정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리결정에 가름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요거까지 행정심판법 제30조입니다. 6항. 그 다음에 자, 집행정지 결정의 내용과 효력이요. 당연히 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일부 정지된다. 그 다음에 집행정지의 효력에 있어서 형성력과, 자, 형성력 무슨 말이에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뭡니까? 당의 처분이 없었던 것 같은 상태가 실현된다. 그 범위 내에서 형성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요, 어떻게 된다?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재결 시까지, 그러니까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인적 효력에 있어서도 당사자인 신청인과 피신청인 뿐만 아니라 요 관계행정청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이런 것들 됐죠? 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자, 집행정지 신청에 취소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집행정지 결정 후에 심판 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 의결이 있기 전까지 어떻게 된다?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으로 심판 청구서의 사본, 접수 증명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그 다음에 임시처분이에요. 네, 임시처분. 개념 보세요. 일단 임시처분은 여러분 왜 하냐? 집행정지로 구제되지 않는 거부처분, 그 다음에 부작위 대해서 인정된다 이겁니다. 임시처분의 취지가 그래요. 그래서 제도,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받을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심판기관이 바라는 가구제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가처분에 해당한다. 임시적 지위를 설정하는 필요가 있는 때, 이때 역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입니다.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기출 지금 보시면, 자,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를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임시처분의 요건은, 자, 행정심판 청구가 계속돼야 되고,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임시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소위 보충성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임시처분 자체가 허용이 안 되겠죠.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처분의 대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의 경우, 자, 임시적 권리보호를 위해 인정된다. 그죠? 그래서 집행정지로 구제되지 않는, 그죠? 요게 중요한 거죠. 키포인트. 거부처분과 부작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기출 지금 몇 개 볼게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한 후에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직권 신청이죠. 직권 포함이다. 그 다음에 임시처분은 집행정지와 보충성 관계가 없다? 틀렸죠. 보충성 관계가 있다. 즉 집행정지로 구제되는 경우 임시처분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 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심리. 그죠? 심리 중요하다. 왜? 행정심판위원회 이것도 권한으로서 뭐 하는 겁니까? 행정심판의 심리란 이거예요. 소위 대심주의. 즉 심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입니다. 심리 절차의 객관적 공정성 확보예요. 네. 이를 위해서 양 당사자로 대치시킨 다음에 서로 뭐한다? 각각 공격하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방어의 방법으로 의견 진술과 증거 등을 제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 절차의 사법화를 도모하고 있더라. 그래서 심리 사항이 뭡니까? 네, 여기서 뭘 심리해요? 소위 요건 심리와 본안 심리를 한다. 그래서 요건 심리는 뭐 하는 거죠? 요건 심리. 말 그대로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요건 심리가 충족되지 않았다? 그럼 뭐합니까? 부적법 각하되는 거죠. 그 요건 심리에서는요, 뭘 심리하죠? 처분이나, 그죠? 부작위, 처분 등, 그죠? 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권한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는지, 그죠? 관할 문제, 그 다음에 필요한 절차를 경유했는지, 그 다음에 심판 청구 기간 준수, 그죠? 심판 청구 기간 준수 여부와 심판 청구 기재사항 요건 등을 제대로 구비했는지 등을 소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자,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지 않았어. 근데 뭐가 가능해? 보정이 가능한 경우예요. 보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보정을 명하거나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로는 이거 직권으로 보정 가능합니다. 직권으로 보정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요건 심리는 여러분 재결 전까지 언제라도 가능하다. 그래서 요건 심리는 언제까지? 재결 전까지 가능하다. 언제라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 본안 심리죠. 요건 심리. 그래서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죠. 이때 이제 본안 심리는 자, 실질적으로 심리한다. 즉 요건 심리 결과 심판 청구가 심판 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수리할지, 자,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수리할 것을 전제로, 자, 당해 심판 청구를 뭐 할 건지, 인용할 건지, 그래서 인용 재결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이유가 없어서 기각 재결을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결로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본안 심리 후에 이제 재결을 하겠죠. 인용 혹은 확정. 그래서 인용 재결을 내릴 것인지, 기각 재결을 내릴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심리에 있어서는 또 범위가 중요하다. 47조죠. 47조. 그래서 불고불리와 불이익 변경 금지를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47조를 보시면 위원회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과 부작위 외의사항, 그죠? 외의사항, 이게 불고불리 원칙이죠. 재결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위원회는 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 등의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고 47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질문 하나 볼까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양자는 행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행정소송이 제3자 기관인 법원에 의해서 심판되므로 당사자의 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 판단하는 데 대하여 행정심판도 마찬가지죠. 네, 여기서 밑줄 친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고, 불리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 재결할 수 없겠죠? 틀렸다. 이런 질문 한번 볼까요?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 등의 불리한 재결, 자, 할 수 없다. 그죠? 마찬가지다. 두 가지. 그 다음에 심리 절차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대심주의 말씀드렸죠? 서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대등한 입장에서 공격 방어 방법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다. 그래서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제3자적 입장에서 심리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권심리, 그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도 직권 심리 증거 조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심리할 수 없다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직권 심리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심리 방식은 서면 심리로 하겠죠. 서면 심리로 결정할 수 있고, 근데 그 당사자가 자 구술 심리로 신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구술 심리도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신청을 해봤는데 자 서면 심리로만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술 심리도 가능하죠. 40조에 나와 있다. 그 다음에 비공개주의가 원칙이고요. 행정심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 결정한다 이겁니다. 이거 두 번째 거 볼까요?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죠. 당사자주의에 의해서 구술심리를 하여야 하고 서면심리를 할 수는 없다 하면 틀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서면심리로만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면 구술심리 못하는 거죠. 요거 됐죠? 그 다음에 자 행정심판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요거 비공개주의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근데 비공개 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수설적 입장이죠. 이것도 체크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결 뭐 하는 거죠? 본안 심리 결과 그 의결한 내용에 따라 행하는 심리 의결한 내용에 따라 행하는 종국적 판단인 의사 표시가 재결이다. 그죠? 법원이 내리는 종국적 판단은 판결이고 이거는 이제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종국 판단의 의사 표시는 재결이다 이거죠. 재결. 그래서 재결 자체는 확인행위입니다. 그죠? 준사법적 행정이고 그다음에 취소 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취소 소송 재개할 수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절차 형식 재결 기간 심판 청구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거 예시 규정입니다. 예시 규정 따라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결이 이루어지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재결서 재결 방식은 서면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범위는 자 불고분리 분리변경 금지 원칙 재량 문제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재량 행사와 관련해서 재량 일탈하면 재량권 행사의 위법 여부뿐만 아니라 재량 행사 내에서의 재량권 행사의 당부에 대해서도 판단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 기출문제 보시면 지문 하나 보면 자 행정심판위원회는 요건 봤던 지문이죠. 네, 불고 분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됐어요. 요 정도. 그 다음에 재결서 송발이에요. 청구인에게 누구한테? 청구인에게는 정본 송달입니다. 재결서 정본이에요. 그래야 효력 발생되고 참가인에게는 정본은 청구인에게만 참가인에게는 재결서 등본을 지체 없이 송달한다. 지체 없이 등본을 송달한다. 그래서 이 지문 보시면 자,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행정청은요. 청구인 및 참가인에게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해야 한다. 틀렸다. 청구인에게는 정본이다 이거죠. 참가인에게는 등본을 송달한다. 청구인에게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게 해야 된다. 틀렸다. 그 다음에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 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그죠? 3자 등본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재결의 구분 자 적법하지만 각하 이유 없다 기각 본안 심리에서 이유 없다 기각 그 다음에 취소심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 처분을 취소 재결할 수 있겠죠. 또는 처분을 변경 재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인용 재결에 있어서 세 가지죠. 인용 재결에 있어서 첫 번째 취소할 수 있다. 자, 취소 처분 취소 재결. 두 번째 처분 변경 재결. 그죠? 세 번째 처분 변경 명령 재결입니다. 명령 재결. 근데 2010년인가요? 2005년인가요? 자, 취소 명령할 수 있다? 이거 없다. 삭제됐다. 처분 취소 명령 재결 삭제됐다. 요거 포인트. 요런 거 틀리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네? 굉장히 억울한데 굉장히 자주 나온다. 취소 명령 재결 삭제됐다. 없다. 그 다음에 위원회는 무효 등 확인 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효력 유무 처분 존재 여부 확인해야겠죠. 그 다음에 의무이행 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자, 재결 조정 가능하다. 이거 1항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는요. 당사자의 권리,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 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서 조정할 수 있다. 그죠? 기출도 이렇게 나와요.
다만 언제 못한다?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그 성질에 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조정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나왔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점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리, 권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각하, 기각, 사정재결 다 아시겠죠? 하나 체크해야 된다. 자, 사정재결에서 뭐한다? 사정재결은 취소 심판, 그 다음에 의무이행 심판에서만 인정되지 무효등 확인 심판이 인정됩니까? 무효등 확인 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세요. 취소 심판과 의무이행 심판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정 판결 같은 경우요. 자, 뒤에서 배우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사정 판결은 오로지 언제만 취소 소송에 대해서만 사정 판결이 인정된다. 이거 기억하시고,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오로지 취소 소송에 대해서만 사정 판결이 인정된다. 이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기각 재결이 있은 후에 처분청은 직권으로 당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죠? 없다, 틀렸다. 그래서 요거, 자, 기각 재결. 그래서 본안 심리 결과 심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게 청구를 배척하고 원 처분을 지지하는 재결이다. 따라서 지지한 재결이긴 한데 그 효력을 확정하거나 강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각 재결이 있은 후에도 처분청은 직권으로 원래 처분 취소 변경 가능하다. 이거 틀리실 수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각 재결이 있은 후에 처분청은 직권으로 당해 처분 취소할 수 없다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자, 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 확인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어쩌고저쩌고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 재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언제 어딘 가능하다? 의무이행 심판은 가능하다. 그죠? 취소 심판과 의무이행 심판에서만 사정 재결이 가능하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건 지금 머리에 때려 박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인용 재결이에요. 자, 취소 심판에 있어서 인용 재결.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처분? 자, 취소? 그럼 당해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자, 변경을 명하는 내용의 재결을 할 수 있다. 그죠?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변경 명령. 이건 이행적 재결이죠. 재결할 수 있다. 따라서 기출문제 보세요. 취소 심판의 인용 재결에는 취소 재결, 취소 명령 재결 없다.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만 인정된다 이거죠. 이런 것도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재결. 자, 당연히 이유 있다. 당해 처분 효력 무효 존재 확인한다. 그죠? 이행 재결. 그죠? 이 의무이행 심판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면 처분하거나 처분 명령 재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원회는 의무이행 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 명한다. 그 다음에 재결에 있어서 효력 중요하다. 그죠? 효력 발생은 언제?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재결수의 정보를 송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인용 재결의 효력에 있어서는요, 자, 형성력 중요하고, 그죠? 제3자에게도 미친다. 즉 기존의 법률 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효력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기속력입니다.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오로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자, 기판력은 뭐다? 기판력은 요거와 별개로 자, 기판력이란 개념 헷갈리시면 안 된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디에만? 확정 판결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즉 기판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그러니까 기속력이, 자, 기판력과 유사하긴 하지만 기속력은 뭡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한, 그죠? 법원만을 구속하는 게 이제 기속력이죠. 근데 기판력은, 자, 뭐 이겁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그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소송이 계속된 경우죠. 소송이 계속됐다. 그러면 법원이라든가 다른 법원, 그죠? 다른 법원 혹은 당사자 포함이에요. 당사자를 일반적으로 구속한다. 그럼 달리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거죠. 일반적 구속력. 네, 일반적으로 구속한 효력이 기판력이다. 자, 이거는 이제 인용 재결 뭐 마찬가지예요. 인용
뒤에 배우는 행정소송에서 인용 어떤 판결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기판력 개념과 기속력에 대한 그 관점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자,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자, 갑에 대해서 자, 1천만 원을 지급하라. 1천만 원을 지급하라. 로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고 칩시다. 자, 기판력 측면은 뭐예요? 자, 1천만 원. 다른 법원에서 이 확정 판결에 대해서 반하거나 모순되는 판결을 재차 내릴 수 없다. 기판력입니다. 기판력. 오,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거 뭐 화면이 막 그죠? 이게 기판력의 관점이에요. 반면에 기속력의 관점은 뭡니까? 오로지 국가가 그 판결을 바꿔서도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1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기속력에 대한 관점입니다.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기속력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반복금지 의무. 자, 그래서 당의 재결의 내용에 모순되는 동일한 처분을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반복할 수 없다. 그다음에 재처분 의무. 자, 이 재처분 의무 뭐죠?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에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 이때는 어떻게 된다?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된다. 즉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 요거요. 기속행위이거나 그죠? 기속행위 또는 자, 0으로 수축되는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신청한 대로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신청한 대로 처분을 해야 된다. 신청한 대로 처분을 해야 된다. 그런데 비교적 일반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내용적으로 다시 하자 없는 내용의 재량행위를 발령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제거 의무요. 명문의 규정은 없다. 명문의 규정은 없다. 자, 근데 재결에 의해서 처분을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청은 위법 부당으로 판정된 처분으로 야기된 상태를 제거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죠. 명문의 규정은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고 혹은 통지 의무요. 그래서 처분이 재결로 인해서 자, 취소됐다. 그러면 처분청은 뭐 어떻게 된다? 지체 없이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판력에 관한 판례 한번 볼게요. 재결이죠. 재결이 확정됐다. 그럼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이 되고 당사자리 법원에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 소극이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기판력 자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도 이 재결에 대해서 자, 판결에서와 같은 여기서 판결은 확정 판결을 말하죠.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명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거죠. 기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기판력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당사자 법원은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할 수 없다. 틀린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자, 나머지 그죠? 불가증력, 불가편력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재결에 대해서 불복, 자, 여기에 대해서 재심판 청구 금지 규정 있다. 이거 중요하죠. 자, 행정심판법은요.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다. 그러면 당의 재결, 그죠? 당의 재결 및 동일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다? 다시 심판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소위 재심판 청구 금지 규정을 둬서 행정심판의 단계를 단일화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판 청구에 일단 재결이 내려지면 당의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 청구하지 못합니다. 근데 재결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 이때 어떻게 되죠? 행정소송 절차에 의하겠죠. 그 다음에 행정소송 제기. 자,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그죠? 근데 재결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처분청의 불복 가능한가요? 자, 인용 재결에 대해서 자, 피청구인인 처분청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 처분청은요 인용 재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어요. 왜냐? 자,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죠? 따라서 처분청, 그죠? 처분청은 인용직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겠죠? 예, 불복할 수 없다. 요게 또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자, 볼게요. 첫 번째 기출지문,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 재결이 있다. 네.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재심판 청구 금지 규정이죠. 자주 나옵니다. 별표까지 쳤어요. 이거는 뭐 5회 이상 기출이 되는 지문이에요. 이거는 어떤 1타 강사님이 말하면 이거는 뭐다? A급도 아니고 SA급이다. 그죠? SA, 싸급이야, 싸급. 그 다음에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재결이 내려진 경우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에 대해서 다시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기각죄 내려진 경우. 그 다음에 특례 절차 있다. 그래서 요 조문 하나 기억하세요. 기출지문. 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률을 개정할 때 그때 어떻게 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해라. 사전에 협의해라. 이런 조문 있다 이거예요. 자, 문제 몇 개 보겠습니다. 행정심판법에 대해서 권리구제. 별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조정할 수 있다 그랬죠? 조정할 수 없다 틀렸다. 그죠? 보세요. 이게 얼마나 제가 강조드린 게 기출로 되는지.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처분 명령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직접 처분할 수 있죠? 네, 직접 처분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간접강제도 가능하다. 즉 간접강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이행하지 않는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수 있다.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죠?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까지. 그래서 간접강제할 수 없다 하면 틀린 질문 되겠죠. 3번 처분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요. 3번. 이때 뭐다? 행정심판법 27조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요거 적용되죠. 그 다음 4번 지문이요.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죠? 보충성 요건을 보충성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임시처분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 몇 번 강조 드렸죠. 5번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됐다.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위 재결의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5번 질문 자주 나온다. 그죠? 그 다음에 재결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걸 골라라. 재결에 의해서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가 없습니까? 있죠. 재처분 의무. 그래서 할 의무가 없다 틀렸고요. 2번 행정심판위원회는 재처분 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뭐 할 수 있다? 간접강제할 수 있다. 즉 간접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도 있고 있으다 틀렸네요. 있고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틀렸죠. 뒷부분. 3번 행정심판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죠. 네,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자, 4번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 재결이 있다.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행정심판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 금지죠. 행정심판 재청구 금지요.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다. 행정심판의 단계를 단일화하고 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죠? 4번 되겠습니다. 맞죠? 4번 옳은 거.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게 뭐 해야 됩니까? 근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요거는 무슨 재결? 소위 의무 이행 재결의 실효성 확보예요. 요 기억하세요. 지금은 기억해야 된다. 소위 말해서 이러한 직접 처분이 가능한데 이러한 직접 처분은
뭐다? 소위 의무가 있음에도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아는 경우, 즉 의무 이행 재결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이며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서 인정된 의무 이행 재결의 이행 강제 제도가 바로 직접 처분할 수 있는 재결이다. 이거 뭐예요? 정답은 1번 당사자 신청 처분을 정하는 부당한 이유로 취소한 재결이 아니라 자 당사 신청 거부한 처분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겠죠. 당사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겠다. 의무 이행 재결, 의무 이행 재결의 실효성 확보 수단입니다. 요거 의외로 헷갈릴 수 있다. 근데 한번 알면 절대 틀리지 않은 문제죠. 자,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올라라. 옳지 않은 거.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죠? 옳은 질문. 맞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즉 행정심판법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불고불리 원칙과 분리변경 금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2번 질문 맞고요. 3번 보세요. 자, 재결에 의해서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부작위로 방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부작위로 방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틀렸죠. 보다 정확하게 그 49조 1항 기속력에 대해서 2항에 뭐라고 나왔냐. 자 1항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나와 있고요. 2항에서 재결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죄로 확인되는 처분이 그죠? 이러한 처분 등이 소위 당사자의 신청을 뭐하는 경우 거부하는 것이에요. 거부하는 내용이에요.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뭐 해야 된다?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 재처분은 의무죠. 재처분 의무가 발생된다. 그래서 이 말이에요. 자, 당사자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으로 하는 경우여야 되는 거지. 당사자의 신청을 부작위로 방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런 걸 꿨다. 이런 걸로 말도 안 되게 떴어요. 자, 방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틀렸다.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어이없게 오답 처리를 했다 이겁니다. 그죠? 어이없는 지문이었다. 네, 이렇게도 나왔다. 그죠? 얼마나 낼 게 없으면 이런 식으로 냅니까? 좀 굉장히 이렇게까지 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오답 처리를 굉장히 좀 그래요. 4번 간접강제 결정서 정보는요. 간접강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거 50조의 2 내용이고요. 5번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다. 그죠? 51조 내용이다. 행정심판 재청구 금지 규정이요. 잘 나오죠? 자,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자, 권리구제 설명으로 옳은 거 올라라. 옳은 거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조정할 수 없다. 틀렸죠. 그죠? 1번 정답. 옳은 거 1번 틀렸고요. 2번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처분 명령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간접 강제를 할 수 없다? 간접 강제도 가능하다. 그래서 처분 명령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직접 처분도 할 수 있고 간접 강제 할 수 있죠. 2번 틀렸다. 3번 처분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하지 아니했다. 이런 경우 180일. 그죠? 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규정이 적용되죠. 이거 틀렸다. 4번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죠? 보충성. 5번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된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기판력 문제죠. 틀렸다. 아시겠죠? 네.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한 문제만 더 볼게요. 자, 간접강제제도 문제에서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자, 2022년 소방간부에서 나왔습니다. 간접강제제도 단도로 나왔어요. 자, 1번
행정심판의 재결의 기속령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이죠. 맞습니다. 그죠? 맞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50조 2 간접강제 내용이고요. 3번 보세요. 자,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간접강제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간접강제는요, 청구인의 신청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직권 인정 안 해요. 요거 정리하세요. 간접강제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을 하는 거지 직권으로 불가합니다. 직권 불가. 간접강제 직권 불가. 기억하세요. 간접강제 직권 불가입니다. 3번 틀렸어. 이런 거 나오면은 굉장히 이런 거 맞히면 뿌듯뿌듯해요. 확실하게 오답 처리가 되는 거니까. 자, 청구인은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겠죠. 자, 간접강제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지자체, 공공단체에 미친다. 결정서 정보는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 권한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행정심판법, 그죠? 재결, 효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나오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일 모레 시험 볼 때 나오면 여기서 나오는 행정심판법은 제가 말씀드린 데서 벗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정리하고 들어가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